윤정두가 잡아들이는 것만큼의 LG전자에서의 작년에 상한가. 작년 12월 23일 윤정두 생일이었잖아. 올해 12월 23일 LG전자 추가적으로 또 폭등 몇 퍼센트? 장중 기준에 7%대. 12월 13일 그리고 12월 23일 7%대. 응? 요번에 그래서 거래대금이 좀 둔화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거래대금 터지고 한번 빵, 거래대금 한번 터지고 빵, 그리고 나서 계속 눌렸단 말이에요. LG전자에 대해서도 왜 들여다봐야 되는지, 그리고 왜 주가가 눌렸는지도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윤정도 얘기를 들어보시고, 아, 그게 맞구나라고 느낌이 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 최종적으로, 아, 그래, 그래서 LG전자,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결론은 혼자 매매도 가능해요. 다만, 혼자 매매도 가능하지만, 그럼 VVIP 회원분들, 윤정도 회원분들 합쳐서 300분 정도 되시는데, 그럼 이분들은 왜 혼자 매매를 못 하실까? 아니에요. 혼자 매매하시기 위해서 독립하신 분들도 꽤 되시고, 윤정도 교육생 출신의 외부의 전문가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또 고객분들 중에서 오래되신 분들은 15년, 20년 되신 분들도 계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서 못 하시는 경우가 또 하나가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지금 들을 땐 다 이해가 돼.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이걸 못 견디는 거야.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 기준은 LG화학이 너무 미끄러지니까 못 견디는 것도 있고요. 또 자동차가 갈 듯 못 가. 에이, 뭐 있어. 그냥 한 방이지 인생. 그러면서 이제 막 한국벤시 막 들어갔다 나왔다. 아, 윤정도도 매매사인 한국벤시 주던데 뭐. 매매사인들은 게 교육을 해드리는 건데 그냥 아우 뭐 이거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아우 그냥 이렇게 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정도의 역할은 멘토의 역할. 기준점 잡아주는 사람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실 때, 아, 하이닉스 너무 과도하게 밀려요. 흔들리실 때 버겁지만 고점에 잡아드린 윤정도를 혼내시고 하이닉스 여기서 접으시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를 접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막 설명드리잖아. 조금 전에 실적. 결국은 메이저가 다시 들어와서 다 바닥 대비 40%도 굴리죠. 그럼 LG전자도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LG전자가 애플의 얘기가 나올 때 그럼 전장 사업이죠. 그 부분이 나올 때 변동성이 나와요. 그죠? 또 애플의 얘기, 또 얘기 나올 때 또 변동성이 나와요. 근데 변동성 나온다 눌려. 그럼 잘 보시자고요. 아니 주가가 PER이 자기 수익 배율인데 6.71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순이익, 주당 순이익이든 뭐 전체 순이익이든 순이익 대비 6.7배에서 움직이고 있다. 응? 순이익 대비 6.7배에서 움직이고 있다. PBR 1.47은 뭐예요? 자산가치 대비해서 1.47배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자, 자산가치가 10만 원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 18,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뭐로 표현할까?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면은 10만 원, 청산하면 10만 원인데 18,000원까지 내려왔어. 그럼 얘는 0.18배예요. 한국전력. 그러니까 1 미만은 엄청나게 저평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잖아. 저평가면 뭐해? 한국전력의 원전을 못 쓰게 되니까 석탄 떼가지고 영업 마진이 나오냐고. 전기세도 못 올리게 하면서. 그러니까 적자잖아요. 적자인데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현재 주가가 0.18배. 지금 뭐 2만 원대면 0.2배 정도 수준. 대략 자산 가치가 주당 한 10만 원 돈 정도 나와요. 그렇게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저평가인 건 알겠는데 정책이 바뀌든가 정책이 바뀐다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메이저가 윗방향으로 매수의 기준이 잡혀져서 인정을 해줄 때 그게 저평가 해소 국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LG전자는 1.47배라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기준의 주가가 1.47배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자산 가치가 10만 원이라고 치면 14만 7천 원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고평가네. 고평가네. 그죠? 근데 IT 종목군들 기준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1.47배, 뭐 2배, 3배 뭐 이렇게도 올라가 있어요.
제약바이오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카카오는 상상을 초월하죠. 실적은요 똑같은 거예요. 주당 순이익이 예? 10,000원이야. 10,000원이면 얼마? 6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순이익이 10,000원이면 67,000원에 왜? 6년, 7년이면 넉넉 잡고 7년이면 단순 논리로 7년이면 이 회사 통째로 가지고 가는 거죠. 지분 100%. 어마어마하게 번다는 거예요. 이게 평균 PER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1배, 12배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응? 평균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때는 계속, 경기가 좋을 땐 계속 시가총액이 상향되겠죠. 그럼 왜 이렇게 LG전자가 6.71배냐? 하이닉스 6배, 6배, 6배 수준일 때 윤정두가 아주 그냥 거품을 물어가면서 얘기해. 6배면 뭐냐면 7억 2,800만 주 곱하기 9만 500원까지 내려와요. 7963. 63조라고 64조, 65조 정도 형성됐거든요.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65조인데 순이익이 얼마냐면은 9조 5천억이야. 하향돼서 전망치가 하향돼서 9조 5천억. PER이 6배대에서 움직였다면 6배 때. 말이 되냐고. 그 지금은 이제 8배 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거 따지면은 그냥 단순 논리로 물론 업황도 다 틀린데 6.71배면 굉장히 저평가죠. 근데 왜 주가는 계속 땅바닥을 기고 있다가 12만 원까지 이탈됐다가 이제 와서 이제 조금 올리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첫 번째 기준입니다. 63조에서 77조, 73조까지 올라온 거. 매출이 15배 증가했어요. 백색 가전의 매출이. 핸드셋 모바일 사업을 접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바일 사업 접었죠. 핸드셋을 접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15배 늘어났어. 15배가 아니라 15%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어요? 그게 바로 화폐 가치 훼손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장은 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농심 같은 경우 라면값 올렸죠. 특별하게 농심의 점유율이 급격히 폭락하지 않는 한, 지금의 점유율 유지되는 한, 농심이 만약에 100억을 매출을 올렸다고 치면, 100원을 매출을 올렸다고 치면 라면 가격 10% 올렸어. 그럼 110원의 매출이 나오겠죠. 그죠? 화폐 가치 훼손 때문에 시장은 그래서 밀릴 수가 없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15%의 매출의 증가 부분은 지금 LG전자가 삼성전자하고 뭐 박빙이죠, 우리나라에서. 그걸 압도적으로 백색가전이 승리해서 올라가서 15% 증가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매 단가도 올라가고. 왜? 인건비도 올라갔어. 재료비도 올라갔어. 왜? 돈을 그냥 막 재난지원금을 풀어대서. 그 재난지원금을 막 풀어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솔직히 지금 어려운데 돈 주세요. 좋네. 했지만 그게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 기준에서 영업이익은요 3조 2천억에서 4조 거의 뭐 30% 증가했습니다. 매출 15%에 영업이익 30%. 와 대박인데? 근데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거의 비슷해요. 영업이익률이 5% 수준이 안 나와.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작은 겁니다. 기존 IT 종목군들 반도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 뭐 영업 마진 뭐 예를 들어 50% 수준이다 했을 때 이쪽은 제한적인 거란 말이에요. 백색가전의 기준.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쪽에서 지속적인 적자였죠. 수년 동안에 분기 순이익이 계속 영업이익이 분기 영업이 계속 적자. 수년 동안에. 근데 그것을 선대 수장들께서 선대 회장님들 뭐 이런 분들께서 LG전자의 모바일 사업 부분을 결국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 성장성 때문에 그래. 성장성 때문에. 백색가전의 한계, 성장성에 대한 한계, 마진율을 뭐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 없는 한계, 그러한 부분 때문에 모바일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크게 기대를 하고 일단은 유지를 하고 가져갔던 거죠. LG그룹에서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 기존부터 IMF 때 반도체를 뺏긴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억울해한다. 그 성장 동력을 일단은 모바일 쪽에서 키우려는 모바일 쪽을 결국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도려냈죠. 그게
꼭 호재냐라고 했을 때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시세가 나오고 있고 우리의 주력주니까 땡큐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지만은 모바일 쪽을 띄어낸다라는 거는 성장성이 이제 현재로서는 없어졌다. 그 부담 요인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담 요인. 그래서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 마진도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선반영돼 있다. 무슨 개뿔이나 선반영돼 있습니까? 6.71배 PER이. PBR이 무슨 1.47배가 무슨 선반영돼 있어. 어마어마한 저평가인데 성장성 동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눌려 있었다. 근데 지금 왜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죠. 하나는 애플 쪽의 영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지만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애플 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애플의 영향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2000년 초반부터 계속 2차 전지 뭐 미국에 증설하고 뭐 그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키웠고, LG전자 부분에서도 가장 최근이 2017년도에 오스트리아 업체 1조 주고 인수를 합니다. 2017년도에 1조 주고 오스트리아 업체를 인수를 하는데 이 그 공시가 2017년도 그 당시 한가위 단어가 생각 안 나고 한가위 즈음이었어요. 한가위 즈음. 한가위 직전. 그래서 121선을 살짝 이탈됐다가 121선이 살짝 이탈됐다가 돌리는 날 그 다음 날의 기준에 변동성 10% 나왔어요. 왜 나왔니 변동성이? 아니 외국인이 때려 샀으니까 오른 거지 무슨.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전장사업 1조 주고 인수하니까 오른다 이렇게. 그 공시는 그 전날 나왔습니다. 121선 깼을 때 나오는 공시였어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그렇게 전장사업에 이제 그 굉장히 LG그룹에 또 LG전자에 상당 부분을 올인을 하고 있어요. 모바일을 떼어낸 대신에 성장. LG전자 생각해 보세요. LG그룹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전장이죠. 그렇게 되면서 LG화학에서 물적 분할을 시킨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IPO가 이제 연초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잘 보시면 SK그룹주들이 2020년도에 딱 코로나19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바이오주들 상장시킬 때 초대박이 났죠. 그죠? 초대박이 났죠. 관계사 지분들만 갖고 있는 쪽이. 두 번째, 올해 들어서 카카오가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순간적으로 앞지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카카오 강세를 띠는 지금도 사실상 굉장히 초강세죠. 시가총액 뭐 10위 안에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카카오의 기준에서도 뭡니까? 어떤 거예요? 실적 개선 폭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장성이죠. 그게 뭐예요? IPO.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쪽에. 그게 크게 부각이 된 거죠. 그럼 LG전자의 지금의 기준은 애플 얘기만 나와도 이렇게 애플 얘기만 살짝 한 번만 나와도 이렇게 변동이 나옵니다. 근데 연속성을 못 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IT 전체적인 흐름도 맞물려져 있고요. 그리고 1월에 LG에너지솔루션의 IPO도 있고요. 그리고 전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애플 관련된 내용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윤정도 얘기를 또 누구요? 메이저가 인정해 주느냐. 메이저가 인정해서 강세를 떼야 돼. 메이저 인정 없이 강세 떼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메이저가 인정한 강세 속에 거래가 수반돼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럼 LG전자의 기준은 뭐예요? LG전자의 기준은 이러한 변동성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게 형성이 안 됐단 말이죠. 명분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동력이 없어져 버렸다. 실적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돼 있어요, 사실은. 화폐 가치가 훼손된 것만큼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했죠. 크게. 굉장히 저평가 상태인데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제한적이었다. 그 성장의 모멘텀은 1.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2.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애플에 대한 이슈 범위들, 3. 기술적인 부분의 변동성의 확장 부분이 아직은 밋밋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20MA, 5MA 주봉상의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강세의 흐름이다. 보셨잖아요. 아이고 광고 들어왔네요.
보셨잖아요. 뭘요? 거래대금이 LG전자, LG노텍, LG노텍은 뭐 12월 한 달 내내 거의 한 달 내내 LG노텍은 거래대금 20위 안에 계속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LG노텍이 두 달 만에 막 70% 이상씩 주가가 폭발적인 시세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범위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 뭐 삼성전기도 거래대금 최상위에 막 20위 안에 막 쭉쭉 들어오는 모습이죠. 요 흐름의 연속성이 형성이 되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될까요?